자,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이란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분과 반대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정적분 식에서 조금 더 이제 계산이 가미된 형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곡선의 넓이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정적분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축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된 y는 fx란 함수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 여기가 a, 여기가 b다. 이 부분의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어떤 식이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를 구해서 뭐 하는 거였어요? 구분구조법을 사용하는 건데 그걸 넘기고 그냥 뭐다?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정적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얘를 계산식을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k 이거 n분의 k를 다 쓴 것 뿐이에요. 이거 하고 델타 x n분의 1을 쉽게 얘기하면 얘가 n분의 1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뭐냐? n분의 k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는 뭐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다 라고 주어질 거예요. 단 xk는 얘는 a 플러스 델타 x 라고 뭐 식을 엄밀히 써줘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한테 좀 어렵고 그냥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a에서 시작해서 b까지의 곡선의 넓이를 구하시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이해에 방해가 될 소지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A부터 B까지의 곡선의 A부터 B까지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일반화된 넓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분구조법 형태를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넓이가 음수로 주어져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양수. 보통 넓이라 하면 크기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표현되는데 정적분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는 이 부분이 음수로 나와요. 왜?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각형을 아래로 그리게 되죠. 그 다음 fx가 음수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높이가 음수가 나와서 넓이지만 음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실제 정적분에서는 정적분과 넓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접어 올려서 실제로 양수값 형태로 계산하는 게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냥 정적분을 하여라 그러면 요 아래 있는 부분은 넓이가 음수가 나온다. 요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할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자, 이거는 요 a는 아래 끝이라고 합니다. 아래 끝. 시작의 범위예요. a부터 시작할 거다. 요 b는 윗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래서 끝값이에요.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적분을 할 거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fx는 부정적분에서 배웠겠지만 p적분 함수고요. dx는 x 문자에 관한 적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뒤에가 dy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의 식이 y 문자에 관련된 식이어야 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근데 dy인데 앞에가 fx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 생겼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생각을 열심히 해봐라 라와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적분과 부정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요. 정적분의 일반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소문자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 끝과 위 끝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위 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거를 뺍니다. 위 끝에서 아래 끝을 빼요. 이게 바로 뭐야? 적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얘를 처음에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에 x 세제곱 나올 거예요. 그리고 0하고 1. 자, 이제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두 개를 뺄 건데, 먼저 1을 대입해서 3분의 1 빼기 0 대입하면 0.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3분의 1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이 1을 대입한 거, 그 다음에 얘가 0을 대입한 거,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적분도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순서가 존재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있고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왜? 정적분처럼 C가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dx분의 d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ft dt는 자 이때는 추후에 다시 배울 거긴 하지만 갈매기 공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요 x가 t 자리에 들어가서 튕겨낸 뒤에 식이 한꺼번에 나와요. f, 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적분식 중에 윗끝이나 아래끝 둘 중에 하나가 문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뒤에는 다른 문자로 되어 있겠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문자를 튕겨내고 자기가 들어간 뒤에 식을 고스란히 갖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미분한 거를 정적분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붙이면 돼요.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히 바라보면 돼요.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기억은 해주세요. 갈매기 공식. 저 모양이 갈매기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갈매기 공식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적분의 계산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성질. 이 연산 성질은 이제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제일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게 a, b. 그러니까 b가 더 클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는 뭐다? fb 빼기 fa다. 현재 여기 주어져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방금 전까지 배운 거니까. 자, 이제 성질 첫 번째.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의 dx는 얼마입니까? 얘는 빵입니다. a부터 a까지라는 거는 선 하나 나와요. 선 하나. 선 하나는 넓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보통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가 a야.
A부터 B 해갖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건데 A부터 A까지래. 그럼 이 선 하나 얘기하는 거 이 선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의 x는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의 dx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예요. 보통 우리는 정적분식에서 윗끝이 더 숫자가 커야 됩니다. 윗끝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윗끝이 마이너스 1로 아래끝인 1보다 작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는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고 아래끝과 윗끝의 위치를 바꿔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윗끝과 아래끝에 뭐다?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공식도 한꺼번에 볼게요. 기본 정의와 공식 뭐 나눠져 있긴 한데 사실 그냥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fx d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습에는 부정적분에서도 밖으로 뺐었죠. k 앞으로 빼고 A부터 B까지 fx의 d의 x 성립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정적분에서 계속 봤던 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풀마 g의 x dx는 두 개를 분해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맞죠? 이렇게 주어졌고요. 다섯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얘가 좀 중요합니다. 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가운데에 C값이 하나 더 있다 칩시다. 그럼 A부터 C까지 더한 거에다가 C부터 B까지 더한 게 뭐야? A부터 C까지 한꺼번에 더한 거와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을 써보면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의 dx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의 dx 요거와 뭐다?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공식들인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우함수, 기함수와 적분입니다. 우함수, 기함수와 적분. 우함수, 기함수와 적분이란 거는 이제 계산이 간단하게 되려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식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우함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우함수가 뭐예요? 우함수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f-x는 fx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짝수차 함수를 얘기합니다. 다항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짝수차 함수 혹은 또는 상수항. 상수항도 우함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즉 양쪽 모양이 접으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기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홀수차 함수고요. 홀수차 함수이고, 그 다음 홀수차 함수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이겁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dx,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부터 a란 건 뭐냐면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래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 어떤 모양이에요? 요렇게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하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즉 얘는 뭐야? 0부터 a까지 한 거를 2배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똑같은 모양이잖아. 똑같은 모양이니까 2배 할 수 있어요. 그럼 기함수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dx는, 자, 기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점 대칭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크기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는 음수값 나와요. 얘는 양수값이고, 크기가 똑같은데 양수와 음수면 두 개 더하면 뭐? 빵.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겠죠. 양수랑 음수랑 이게 부호가 반대인데, 그러니까 숫자 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가 나왔으니까 0 나오겠죠. 넓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함수와 기함수 같은 경우에 높은 차수의 적분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왜? 그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될 거니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러분한테 2x 7제곱 빼기 x 5제곱 더하기 x 빼기 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자 이렇게 주어졌다. dx. 굉장히 복잡하겠죠. 복잡하지만 기함수에 해당하는 얘는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제곱 빼기 1의 dx, 얘만 하면 되는데 얘는 우함수니까 2 곱하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제곱 빼기 1의 dx,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이렇게 부호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식이 윗끝 아래끝에 들어있으면 일단 우함수, 기함수부터 재빨리 파악을 하고 기함수를 다 삭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목이 지금 계속 이제 부어갖고 자꾸 이렇게 가래 같은 게 생기는 모양인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목이 계속 잠겨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여러 응용 형태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개념 설명에 관련된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 설명 위주로 하고,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집을 뭐 정해서 풀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린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린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직접 풀이해주는 형태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지금 2월 달인데 1월 달인데 1월 말이에요. 사실 뭐
이게 설날 놓고 하고 있는 건데,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를 제공하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어느 정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마 수 1부터 미적분 2, 기화 벡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 패턴을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fx는 예를 들어 쓰는 거예요. 2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0부터 2까지로 할게요. 0부터 2까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위끝과 아래끝에 둘 다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예요.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xfx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라고 불리는 형태도 존재를 해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제 적분의 위끝 아래끝에 문자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 차이인데 왼쪽 거 같은 경우 숫자만 주어지는 경우는 얘를 치환합니다. 는 a로 치환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x는 2x 플러스 a가 돼요. 근데 어떻게 a 값 어떻게 구해? a 값 어떻게 구하나요? 자, fx 이거잖아.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온대? 얘를 적분을 했어. 그럼 뭐가 나온대? a가 나온다. 바로 이 얘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 이때는 양변 미분해서 푸는 거예요. 양변 미분을 해서 풀게 되는 건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추후에 아마 이 정적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적분 관련된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인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얘는 이걸 계산하면은 뭐다? a 값 주어진 적분해서 계산하면은 실제로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ax입니다. 그 다음 0부터 2 이게 a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2a가 a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fx는 2x 빼기 4 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변 같은 경우에 양변 미분해서 풀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좀 특별한 형태의 이제 정적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요 정도 선에서 보도록 하고요. 좀 더 어려운 것들은 조만간 프린트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정적분 기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